저한테는 예술이란 잘 노는 행위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예술 아닌가 싶고요. 인생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치 지팡이 역할을 해줬다든가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진목이 되어줬다. 정신적 그늘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편지로 또는 메일이나 전화로 받았을 때 사실 작가로서는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죠. 예. 예술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아주 건조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끔찍한 일이야. 나도 이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가 없다고, 자, 지금부터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풀과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황량해 버리는 거야. 시나 예술은 그와 같이 저 나무와 풀 같은 거예요. 태양이 식어버린 거랑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실제로 아까 공개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건 극단적일 수도 있고, 사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그걸 다 끊었다. 글쎄요. 뭐 태양 어두워지는 것밖에 없죠. 그건 그런 의미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냥 놀이로 출발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놀면 되는 거고요. 옆에 사람하고 노는 것부터 예술이 출발하는 거고, 놀다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논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춤추고 싶어하고. 여기에 가장 순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술을 갖다가 어떤 것으로 막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순수한 상태에서 놀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자, 어른이 돼서도 그게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모두 짐승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오로지 사람만이 창조하고 향유하고 즐기고 사는 것이고, 글쎄요, 다른 생물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경우가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문화예술이 없어진다면 그냥 우리는 동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술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술을 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예전에 정말 돌밖에 없었을 때에도 그 돌로 벽화를 그려놓고 그들이 떠났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돌을 어떻게 놓으면서 또 예술을 했을 거고, 그들은 무언가를 두드리면서 그들의 음악을 또 표현했을 거예요. 그럼 생명도 없어지겠죠?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도 예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 예술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아주 건조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왜? 인류니까, 창작이니까 예술은. 어려웠을 때, 가장 힘겨웠을 때 제 작품을 통해서 견딜 수 있었다. 또 인생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치 지팡이 역할을 해줬다든가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진목이 되어줬다. 정신적 그늘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편지로 또는 메일이나 전화로 받았을 때 사실 작가로서는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죠. 예.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만든 노래인데 제가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 가사만 어떤 구절이 난 너무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쓴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노래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소비자는 창작자 자신이잖아요. 제가 감동받았을 때가 제일 이 모든 기업이 우리가 삶의 새로운 윤택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돕는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장차 미래 문화산업의 핵심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관심 가졌던 것이 지금 사업도 기능상품에서 제조업에서 지금 문화상품으로 또 명품으로 저희가 방향을 글로 모아지고 있어요. 가장 희열을 느끼는 건 죄송한 얘기인데 관객보다는 저한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정말 이렇게 솔직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무대에서. 그럴 때는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분들을 왜 나를 너무 보러 왔을까?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물론 관객과 함께하는 작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 스스로 내가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술로 가져오는 거죠. 내가 예술로 가져와서 예술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저는 모든 예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공연을 했어요. 끝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희가. 관객들도 가만히 있어요. 이 침묵, 이 오래 지속돼. 그걸 정말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깨져. 결국은 누군가. 그 순간 안에 많은 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들어 올리는 것은 이렇게 막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다 같이 하나 된 그 순간을 좀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 공기 같은 거. 저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굳이 말로 하자면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예술가로서 보람 있고 그 순간에 있기 위해서 다시 또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숨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살아가야 될지.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술이 지금 저를 갖다가 숨을 쉬게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석유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라든가 또는 뭐 루비가 많이 매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석유보다도 더 값지고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적 자원,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싸이라든가 또는 김기덕 감독이 세계 속에서 보여준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점치는데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 속에서 예술로서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이러한 나라가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예술에 대해서 지극한 좀 관심을 표명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술을 만드는 사람과 예술을 향유하는
대중들 서로 간에 다 다양성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재능 있는 연주자들, 재능 있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토마토 주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맛을 더 돋굴 수 있는 키위 주스도 있고 수박 주스도 있잖아요. 근데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토마토 주스만 나만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르가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연을 보는 혹은 뭐 참여하는 어떤 거든 간에 너무 좁잖아요. 저는 특히나 지금 어리고 젊기 때문에 저희 층에 있는 배우들 혹은 저희 층에 있는 예술가들 20대, 10대 후반 이쯤에 있는 애들을 대변하자면 사실 이걸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하면서 선생님들, 선배님들 나이까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시장도 좁고 한 번 잡은 시장에서 잘 놔주지도 않고, 근데 제가 저라는 배우를 대중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겠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되고 제 친구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제작자나 투자자들이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 거죠. 그 스테이지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중들도 여러 사람들을, 여러 배우들을, 여러 예술가들을 접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꽃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내가 인조이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혼자 즐기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지 남한테도 이거를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집을 그 USB로 만들어 가지고 한 1년째 지금 나눠주고 다니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의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은 문화예술 수요를 늘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를 늘려주는 데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 기업이 그 이윤 추구만 하는 것만으로 본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예술을 통해서 거기 이 창의성이 거기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성장 동력을 또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이 기업 성장은 이 문화사업, 예술을 많이 발전시키는 데서 기업의 성장을 거기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여태까지는 예술가와 대중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연주회라든지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특정한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제는 대중은 예술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예술가는 대중과 좀 더 밀착하면서 이러한 역할에 이제 중간에 이제 중요한 촉매 역할을 예술나무 운동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아주 좋은 그러한 정부 행정이고 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세나 운동이죠. 공공기관, 정부, 또 일반 대중 사업가, 예술인들 이르기까지 기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 기부금이 조성돼 가지고 예술인들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든다면은 더 바람직한 일은 없지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예술가들한테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게 정말 잔인한 짓이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것에서 일반 사람들, 이런 예술 교육을 많이, 예술 경험을 많이 못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예술 경험을 해주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이것들은 얼마든지 찬성이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산업화되어 있고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는 것을 향해서 갔고, 그것이 잘 살기 위해서였고 라는 목적이 이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느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 삶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에너지로부터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낯설고 새로운 이거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예술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술이,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이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베토벤 얘기를 했지만, 베토벤이라는 인물은 서구 사회 19세기 대중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중들이 예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술을 어떻게든지, 예술은 예술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같이 예술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풍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원이나 지원 자체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서울은 이제 되게 잘 살잖아요. 제가 세계 어디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편하고 잘 사는데 없는 것 같아요. 빠르고 모든 게 편리하고. 그런 반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병, 또 어떤 치유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저는 연극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예술의 역할이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원은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 거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에게 예술이란 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분신? 왜요? 그게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그냥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거고요. 저에게 예술이란 늘 제 앞에서 한 발짝 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그 무엇. 밥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제 밥은 육신을 살찌우기 위한 것인데, 저기서 예술은 정신을 살찌우는 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늘 먹어야 되고 섭취하지 않으면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정신적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예술이란 즐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선한 어떤 청량제 또는 어떤 빠듯빠듯한 아이디어, 그러면서도 또 뭔가 가족과 같은 어떤 편안함, 휴식, 이런 걸 줌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 예술의 정의는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 예술 작품들,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작품들이 말과 생각의 그 틈 사이들을
다 메꿔주는 것 같아요. 예술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숲을 이루면서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안식처도 되고 또 치유의 기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곧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삶의 치유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술은 엔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엔진이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엔진력이다, 원동력이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저한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정말 제 인생에 감동적인 순간을 예술이 제공하는 것이죠. 제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그리고 더 행복한 순간이고요. 또 하나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와 상상력을 경영에 접목하는 겁니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집요한 정신 그리고 상상력과 창조력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예술은 제 경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예술은 딴 게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냥 예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예술이란 나무가 있다면, 문화라는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잎사귀가 있고 꽃이 핀다. 이래야지 나무가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잎사귀와 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예술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장 인간과 가까운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술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뜨게 하고 눈을 갖게 하는 거죠. 저에게 예술은 주저없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는 것이에요. 노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싹 텄던 것이 모두 지금의 자산이 됐고, 계속 자라면서 몰두하면서 악기를 가지고 놀고 콩나물 대가리들을 가지고 놀고, 그렇게 혼자 있을 때도 놀고 다른 뮤지션들하고 있을 때도 놀고 무용하는 사람하고 놀고 연극하는 사람들하고 놀고, 이 모든 게 진지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런 순간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나 혼자서 정말로 재밌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 재밌는 이유가 뭐야? 놀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놀았을 때, 제대로 놀았을 때 관객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술이란 잘 노는 행위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예술 아닌가 싶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우리 삶의 그 고통과 비극을 우리가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또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형시킨 미적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 예술은 산이다. 산에 가면 늘 예기치 못했던 감동을 받고, 또 정말 제가 청정해지게 되는, 리프레시 되는 그 시간을 꼭 저에게 주고, 저 혼자 사색의 시간도 주고 산책의 시간도 주고 비우게도 하고, 저를 좀 꾸짖어도 주고, 참 포근하게도 만들어주고, 산이 주는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술에게서 받는 그런 기쁨들이 산에게서 받는 그런 기쁨들하고 참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저에게 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뭐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는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벽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 시, 그리고 모든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게요.